60세 이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과일이 몸에 나쁠 리가 있나 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진실일 겁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제약 회사의 편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이 말은요, 젊을 때까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땐 보약이던 과일이 나이 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당뇨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멈추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그리고 도움이 됐어요 라는 댓글 한 줄,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가족, 친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60세 이후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과일의 진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가지 위험한 과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근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예요. 특히 60세를 넘기면요, 우리 몸의 간과 신장,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단 과일을 먹어도 간이 알아서 그 당분을 처리해주고 신장이 남은 찌꺼기를 깨끗이 걸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돼요. 몸속 공장이 예전만큼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달콤한 과일을 그대로 먹으면 그 안에 과당이라는 성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당은요, 우리 몸이 바로 에너지로 쓰기 힘든 당이에요. 젊을 때는 운동량이 많으니까 금세 태워 없앴지만 60세 이후에는 그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과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바로 지방간의 시작이죠. 이 지방이 오래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피가 잘 돌지 못하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결국 당뇨병, 그리고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직접 봤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건강을 위해 과일을 매일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석 달 만에 혈당이 폭등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과일만 먹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냥 과일이 문제였습니다. 젊을 때는 약이지만 나이 들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달콤한 과일이에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솔직히 저는 좀 두렵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문제의사라고 부르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면 여러분의 혈관이 상하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 당뇨 때문에 발끝이 썩어 들어가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이 좋은 줄 알고 매일 과일을 드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병원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진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과일,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은 이 4가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망고입니다. 색깔이 곱고 향긋해서 여름이면 한 입 베어 물고 싶어지죠. 많은 분들이 망고는 비타민이 많고 피로에 좋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60을 넘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망고 속에는 과당, 즉 프럭토스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이 바로 간을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은 금세 에너지로 써버리지만 프럭토스는 오직 간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기능이 약해져서
이 당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지방이 간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방간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어요. 하지만 피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올라 있고 초음파로 보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2세 여성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망고 반 개씩 드셨습니다. 비타민 보충을 위해서라고 하셨죠. 그런데 석 달 만에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달라진 건 오직 망고뿐이었습니다. 미국 당뇨협회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프럭토스가 많은 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은 간 지방이 훨씬 빠르게 쌓인다고 합니다. 결국 간이 피로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심하면 당뇨나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망고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몇 조각만, 그리고 식후에만 드세요. 공복에는 절대 안 됩니다. 망고를 먹은 날엔 다른 단과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옛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망고가 바로 그 말에 딱 들어맞습니다. 달콤함 속에 간을 병들게 하는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망고의 노란빛은 햇살처럼 보이지만 우리 간에는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식후에 드세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간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없으니까 아침에 딱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나가 공복일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겉보기엔 부드럽고 순한 과일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익은 바나나, 특히 껍질이 검게 변한 바나나는 그 안의 전분이 전부 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한 입 먹으면 설탕을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그걸 빈속에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확 올라갑니다. 몸속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되고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어지럽거나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가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대신 바나나 2개와 커피를 드셨습니다. 간단하고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웃으셨죠. 그런데 6개월 만에 혈당이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문제는 바로 공복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는 열량이 높고 포만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나 아침 대용식으로 많이 찾으시는데요. 60세 이후에는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젊은 몸은 금방 에너지로 쓰지만 나이 든 몸은 그 당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간에도 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바나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둘째, 식사 후나 간식으로 조금만 드세요. 셋째, 바나나를 그냥 먹지 말고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어르신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다고 무턱대고 먹으면 몸이 먼저 말한다. 바나나가 바로 그런 과일이에요. 달고 부드럽지만 속이 비었을 때는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아침 빈속에 먹는 게 아니라 든든한 한 끼 뒤에 한 조각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만 바꾸셔도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작고 동그란 알맹이에 달콤한 향이 퍼지죠. TV 보면서 손자랑 이야기하면서 무심코 집어먹기 좋은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하지만 무심코가 문제예요. 손이 가는 대로 한 송이, 두 송이 먹다 보면 밥 한 공기만큼의 당을 먹게 됩니다. 포도는 당도가 정말 높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거봉이나
샤인머스켓은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면서 설탕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실제로 이 과일들은 브릭스 18도 이상, 즉 당 함량이 18%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과일이라기보다 거의 천연 설탕물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 급하게 반응합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 속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우리 몸의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결석, 즉 콩팥에 돌이 생깁니다. 젊을 땐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이 옥살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자주, 많이 드시면 결국 콩팥에 무리가 갑니다. 저는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옆구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하세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포도는 건강식이잖아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식이 몸속에서는 설탕 코팅 총알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 건포도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됩니다. 한 줌만 먹어도 포도 서너 송이를 한 번에 먹는 셈이에요. 포도즙, 포도주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만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포도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양과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한 번에 10알에서 15알 정도, 그리고 꼭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죠. 단 건 입은 즐겁지만 몸은 괴롭다. 포도가 바로 그 말에 딱 들어맞습니다. 달콤함에 속지 마시고 조금만 절제하시면 포도는 여전히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는 눈으로 보기엔 작지만 우리 혈관에는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식후에만 드세요. 그렇게만 해도 신장과 혈관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보기엔 상큼하고 향긋해서 입맛 없을 때 한 조각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또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식사 후 디저트로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파인애플이야말로 60세 이후에는 아주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당분이 너무 많습니다. 파인애플의 평균 당도는 14%에서 16% 정도예요. 중간 크기 하나만 먹어도 각설탕 4-5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단맛이 상큼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꾸 손이 가죠. 하지만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혈당을 쭉 끌어올리고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통조림 파인애플입니다. 이건 과일이 아니라 설탕물에 절인 가공식품이에요.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 잔뜩 들어가고 그 당이 과일 속에 완전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통조림 파인애플 몇 조각만 드셔도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치명적이에요. 파인애플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실제 과즙은 얼마 들어있지 않고 대부분이 설탕과 합성 향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혈관에는 독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소화를 위해 매일 점심 후 파인애플 통조림을 드셨습니다. 식후에 먹으면 속이 편해서 좋아요. 그런데 몇 달 후 공복 혈당이 170까지 올랐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원인은 바로 그 달콤한 통조림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파인애플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 파인애플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가끔씩 드시면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식사 후에 작은 3조각 이내로만 드세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통조림, 주스 형태는 꼭 피하세요. 그건 더 이상 자연의 과일이 아닙니다. 몸을 지치게 하는 가공된 설탕 덩어리일 뿐이에요.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달다고 다 약이 아니다.
파인애플이 바로 그 말에 꼭 들어맞습니다. 소화를 돕는다는 착각 아래 매일 드시다 보면 그 단맛이 어느새 혈관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달콤한 유혹과 조금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제가 곧 알려드릴 혈관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식탁 위에 꼭 올려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좀 무거운 이야기였죠. 달콤한 과일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은 늘 균형을 맞춰줍니다.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진짜 기적의 과일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이 과일은 혈관 탄력제라고 불릴 만큼 우리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보라색 색소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노화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무려 32% 낮았다고 합니다. 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아침마다 반컵 정도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다시 탄력 있게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사과, 혈관 청소부입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과 펙틴이 풍부해서 혈관 벽에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특히 펙틴은 장 속 노폐물까지 흡착해서 배출해주기 때문에 하루 한 알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단, 껍질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이 가장 많고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니까요. 세 번째는 토마토, 천연 혈전 용해제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혈액 속의 덩어리로 엉기는 걸 막아줍니다. 즉,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개씩, 가능하면 익혀서 드세요. 삶거나 구우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아보카도, 당분 제로의 착한 지방입니다. 달지 않아서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이 과일에는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혈관을 막는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바나나보다도 칼륨이 더 많아서 혈압 조절에도 아주 좋아요. 단,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을 살리는 천연 약이었어요. 당분이 많은 과일 대신 이 4친구를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그게 바로 혈관을 지키고 오래 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약보다 음식이 먼저다. 예전 어르신들이 하시던 그 말, 이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는 단맛이 아니라 생명력을 주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4가지 과일을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아침 식사 한 끼만 바꾸면 됩니다. 먼저, 식사 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신 뒤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세요. 사과의 펙틴이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 다음은 식사 중입니다. 밥이나 빵을 드실 때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함께 곁들이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전을 막아주고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특히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이 지방에 녹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마토와 아보카도는 서로 도와주는 혈관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 반컵을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당 흡수를 완화하면서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당뇨와
혈압이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 서울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약을 10년 넘게 드시면서도 혈압이 늘 15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사과, 토마토 플러스 아보카도, 블루베리 요거트, 딱 이 순서대로 한 달만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135까지 내려갔고 공복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 손발이 따뜻해졌다 하시더군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에 단 3분만 더 투자해보세요. 사과 한 입, 토마토 반 개, 아보카도 몇 조각, 그리고 블루베리 요거트 반 컵 이 4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새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과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4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과일은 절대로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주스로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주스를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만 남습니다. 사과든 포도든 블루베리든 그대로 씹어서 드셔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주스는 단 몇 초 안에 혈당을 올려버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과일을 먹으면 당이 바로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외에는 사과 1개 정도예요. 사과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 외의 과일은 꼭 식사 후에 드세요. 세 번째,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먹지 마시고 다양하게 드세요. 사람의 몸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만 매일 드셔도 좋지 않고 사과만 계속 드셔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과일마다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소량씩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씩, 다양하게가 건강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4번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항응고제나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아보카도나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자체가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과 음식이 서로 작용하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의사에게 꼭 한번 물어보시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과일은 더 이상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관을 지키는 천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그 균형이 지켜질 때 당뇨와 혈압, 혈관의 나이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기억해 두세요.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 4가지는 당이 너무 높아서 혈관에 부담을 주는 과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과일들이 오히려 몸속 염증과 혈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 4가지는 혈관을 회복시키고 몸을 살리는 과일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우리 몸의 염증을 천천히 잠재워줍니다. 말 그대로 자연이 준 천연약이죠.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선택이 쌓여 우리 몸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신다면 달콤한 과일보다 이 4가지 기적의 과일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혼자 알고 있으면 지식이고 함께 나누면 생명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 지키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벼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